여러분 안녕하세요. 난데없이 제가 갑자기 과학 책방을 열었죠. 지난 시간에 어떠셨나요? 제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과학 전문가도 아니고요. 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혹시 여기에서 이야기하다 뭐 틀리는 말이 있거나 잘못하는 말이, 잘못 전달되는 말이 있어도 그냥 뭐 스님이 과학 공부하는구나. 그래, 기특하다. 갸륵하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제가 모르고 하는 것은 가르쳐 주시면 좋고요. 그건 아닙니다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도 또 이렇게 용기 있게 제가 도전을 해보는 겁니다. 과학책으로. 오늘은 어떤 책을 가지고 왔을까? 제가 너무도 아끼는 책인데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 책을 제가 박문호 박사님께 소개를 받고 정말 이거는 거의 경전 읽듯이 좀 옆에 가까이 두고 또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책이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리사 펠트먼 베럿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심리학자이면서 인지과학 분야에서 거의 뭐 세계적인 석학으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십니다. 뭐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이 책을 쓴 내용만 보더라도 와,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거의 30년 이상의 그 세월이 걸려서 인간의 감정, 그리고 마음, 뇌 이것들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감정은 정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거를 엄청난 세월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 업적을 바로 이 한 권에 담은 겁니다. 불가에서는 왜 반야심경의 색수상 행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입이 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우리의 의식, 이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그 각각의 기능들을 움직여서 우리의 감정과 기억들이 어떻게 서로 그 연계되는지 뭐 이런 등등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특히 그 중에서도 색수에서 수, 느낌이죠. 이모션. 그 이모션에 대한 그 느낌에 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지? 찬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정은 실제로 무엇인가? 과학자들의 고전적 견해를 한쪽으로 제쳐놓고 그냥 데이터만 살펴보면 감정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설명을 떠올리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 우리의 감정은 내장된 것이 아니라 더 기초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것이다. 감정은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다르다. 감정은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감정을 만들어낸다. 감정은 당신의 신체 특성,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발달하는 유연한 뇌, 이 환경에 해당하는 당신의 문화와 양육 조건의 조합을 통해 출현한다. 감정은 실제하지만 분자나 뉴런이 실제하는 것과 같은 객관적 의미에서 실제하지는 않다. 오히려 감정은 화폐가 실제하는 것과 같은 의미에서 실제한다. 다시 말해 감정은 착각은 아니지만 사람들 사이의 합의의 산물이다. 인류 공통의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와, 이 말에 제가 그냥 눈을 번쩍 뜬 거예요. 그렇죠. 인류 공통의 보편적 감정. 이거는 분노야. 이거는 슬픔이야. 이거는 행복이야. 뭐 이런 식으로 보편적 감정이라는 건 존재치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공포가 됐던 불안이 됐던 분노가 됐건 이런 것들이 독자적으로 따로이 생존하는 감정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가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 브레인 안에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 요 감정은 분노야. 요 감정은 불안이야. 요 감정은 공포야. 이거는 무서움이야. 이건 두려움이야. 이렇게 독자적인 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에서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 조정이 가능한데 뭘로 조정이 가능하냐면 언어를 통해서 타인의 감정을 원격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비유가 혹시 여러분한테 와닿으실지 모르겠는데 보이스피싱이라는 걸 통해서 왜 사기당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게 엄마 나 지금 급해 또는 엄마 지금 내가 당장 돈을 넣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 뭐 금방 아들인 듯 딸인 듯 이렇게 해서 감정을 건드리면 부모님들이 그 똑똑하고 유능한 분들도 앞이 안 보이죠. 그냥 바로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죠. 순식간에 사기당할 수 있죠. 뭐 좋지 않게 말하면 감정은 이렇게 타인의 감정을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반대로 누군가가 오해를 하고 있을 때 오해하는 사람의 감정을 몇 마디 언어, 말로써 조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그 말로써 그 사람의 오해를 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 언어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감정 개념도 마찬가지로 문화적 도구다. 여기에는 모두 당신의 신체 예산을 조절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는 많은 규칙이 딸려 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규정하는 이런 규칙은 문화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미국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적절한 상황은 롤러코스터를 탈 때, 암 검진 결과를 접하기 직전, 누가 당신에게 총을 겨눌 때 등이다. 반면에 당신이 미국의 안전한 동네에서 살면서도 집을 나설 때마다 두려움을 느낀다면 부적절한 것이다. 이런 느낌은 병적인 것으로, 즉 광장 공포증이라 하는 불안장애로 간주될 것이다. 볼리비아 태생의 내 친구 카르멘은 감정 개념이 문화마다 크게 다르다는 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나는 세상 사람이 모두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라면서 그는 스페인어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그러고 보니 볼리비아인이 미국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네. 마스포르테, 더 강렬한. 대다수 사람들은 카르멘처럼 한 가지 세트의 감정 개념들만 가지고 평생을 살기 때문에 감정이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놀라워한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어에 없는 수많은 감정 개념을 기록했다. 노르웨이인은 사랑에 빠질 때의 강렬한 기쁨을 가리켜 포렐시에라고 부른다. 덴마크인은 친밀한 우정의 특정한 느낌을 가리키는 휘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러시아어의 토치카는 영적 비통이고 포르투갈어의 사우다드는 강력한 영적 갈망이다. 간단한 조사 끝에 나는 영어에 비슷한 말이 없는 스페인어 감정 개념을 하나 찾아냈다. 바로 페나헤나라는 것이었다. 카르멘은 이것을 내게 다른 사람의 상실감에 대해 느끼는 슬픔이라고 설명했는데 나는 다른 곳에서 이것이 타인의 입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심경 또는 당혹감이라는 설명도 보았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떠한가? 서양 문화권에서 소중히 여기는 일부 감정 개념이
다른 문화권에는 전혀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우투카 에스키모인에게는 분노라는 개념이 없다. 그리고 타히티인에게는 슬픔이라는 개념이 없다. 두 번째 경우는 서양인이라면 특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슬픔이 없는 인생이라고? 정말로? 서양인이라면 슬픈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상황에서 타히티인은 아픔, 곤란, 피곤, 시큰둥함 등을 느끼면서 이 모든 것을 싸잡아 페아페아라고 부른다. 감정에 대한 고전적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차이를 무시하면서 얼굴을 찌푸린 타히티인 본인이 알던 모르던 실제로는 슬픔의 생물학적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지 모른다. 그러나 구성주의자가 보기에는 사태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다. 사람들은 온갖 이유로 얼굴을 찌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무엇을 골똘히 생각할 때, 무슨 이유에서든 애를 쓸 때, 익살스러운 표정을 지을 때, 무슨 생각을 억누를 때, 또는 폐하를 느낄 때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릴 수 있다. 듣고 나니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슬픔, 분노 이런 감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또 인종과 관계없이 모두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에스키모인들에게는 분노의 감정이 없어? 그리고 타히티 섬에 사는, 태평양 타히티 섬에 사는 사람은 슬픔이라는 감정이 없어? 여기엔 나오지 않았지만 실제 티베트인들은 혐오감이라고 하는 감정이 없대요. 그래서 혐오감이라는 단어를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 달라이 라마께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각 나라마다 어떤 것에 해당하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느껴지는 감정이 그들의 문화권에서는 생성되지 않은 거죠. 또 아니면 다른 식으로 표출되거나. 어쨌든 그래서 감정은 우리가 학습한 기억에 의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요 하고 태어나서부터 아가야 아기 때부터 있은 게 아니라 학습했다. 무엇에 의해? 그 사회의 문화, 그 사회가 형성한 문화에 의해서 학습되어지고 배운 거라는 거예요. 분노라고 하는 것이 에스키모인들한테는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분노라는 감정이 대한민국 전체를 다 뒤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키모인들이 볼 때는 이해를 못 하겠죠. 거기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슬픔이라는 감정은 굉장히 깊이 다가오잖아요. 막 박히잖아요. 가슴에 슬픔 막 이러면. 근데 타히티 사람들에겐 슬프다는 감정이 없다. 놀랍지 않아요? 감정은 이렇게 미묘하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마다 다른 이유가 문화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다. 왜? 학습에 의한 것이기에. 와, 정말 대단한 연구 업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이라는 건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이제 어떤 그 여성이 막 이렇게 얼굴을 벌리고 막 찡그리면서 인상 쓰는 사진이 한 장 여기 있어요. 그 사진을 보면서 많은 사람에게 물었더니 너무나 고통스러운 표정이다라고 말을 했대. 근데 실제로 그 여성이 뭐냐면 테니스 대회에서 세계 여성 테니스 대회에서 우승해서 너무나 기뻐서 환희에 찬 표정인 거예요. 남의 얼굴 표정만 봐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엄청난 소식이죠. 그러니 그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서 감정을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짐작하지 말고 얼음짐작으로 저 사람 짜증났나 봐. 저 사람 지금 기분이 우울한가 봐. 이렇게 짐작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상대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말할 때 네 감정이 어때? 당신 감정 어떠셨어요? 라고 그 사람에게 물어라. 왜? 감정은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와 사회성을 통해서 학습되어져서 생겨나기도 했지만
집안마다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 하나만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서 훨씬 폭넓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저한테 와닿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브레인, 이 뇌라고 하는 이 브레인은 문화에 따라서 이 브레인이 배선이 깔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어떤 감정이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각 문화에 따라서 브레인의 배선이 깔리는 거예요. 슬픔이라는 배선, 분노라는 배선, 행복이라는 배선, 고통이라는 배선, 이런 배선이 깔린다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적 실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개념을 만들므로써 새로운 사회의 관계망을 다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사회 관계망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하는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개념을 바꾼다. 개념을 바꾸면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새로운 단어, 새로운 언어를 가지게 되면 그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새로운 개념은 새로운 세계를 펼쳐놓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그런 내용도 나와요. 불교 경전 말씀하고 똑같은데요. 감정이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감정은 안에 있다 밖에 있다가 아니라 내가 가진 브레인 안에서 내 개념 안에서 만들어진 감정이 바로 세상 바깥에 그대로 표현되고 표출된다. 그러니 내가 가진 감정을 떠나서 바깥 세상에 표현된 건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단어를 통해 새로운 개념을 만든다. 이 말을 생각하니까 우리 불가에서는 계속 염불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염려분리심, 생각마다 한 생각에 부처, 깨달음의 세계를 잊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부처의 세계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말은 중생의 세계에 있으면은, 중생이라고 하는 세계에서는 네가 있고 내가 있으니까 감정이 오고 가야 되니까 여기서는 분리심이 생기고 싸움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부처의 세계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둠이 물러간, 무지가 물러간 상태거든요. 무지를 물러가게 하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언어, 그런 새로운 언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런 과학 용어라든지 철학 용어, 종교의 새로운 언어, 그런 새로운 언어를 배워감으로써 새로운 개념이 형성되고,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면 정의가 머리 안에서 다시 짜여지는 거예요. 브레인의 구조의 배선이 다시 깔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뭐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은 정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장강을 이루는 굉장한 말이 담겨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하고요. 우리는 스스로 감정을 구성하는 설계자라고 하는 이 타이틀이 여기 있습니다. 내 감정을 내가 구성하고 내가 설계사가 되어서 내가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말이 이 책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두 번째 시간,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리사 펠트먼 베럿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은 가까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 고맙습니다.